영양 만점 시장 이야기 풀어드리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7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전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을 모시고 7시 50분까지 또 유익하고 알찬 투자 아이디어들 한가득 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증시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거침없는 질주와 테슬라의 추락이 확연하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호실적 전망의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고요. 테슬라는 시총 10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관련 섹터에 고스란히 악재와 호재로 작용이 됐는데요.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가 경신 소식에 HBM 관련주들이 반등에 나서줬고 테슬라의 추락에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또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섹터의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는데요. 오늘은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거시적인 시장 흐름부터 종목 이야기들 하나씩 녹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2가지 방법이 오늘도 준비가 돼 있고 일단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QR코드에 가져다 비추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은 샵 3989번으로 장자방 이렇게 3글자 문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2가지 방법 중 여러분 원하시는 방법으로 시간 안에만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그 속에서 맞춤 전략 촘촘히 세워가면서요. 수익을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과 인사 또 나눠보시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바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세가 지난 주만 해도 거의 미친 상승이다 싶을 만큼 급등을 했었고 월요일 날에 아침부터 급락을 하더니 낙폭을 좀 회복하고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왔다 갔다 빠졌다 올랐다 반복하고 있는 시장이라서 지금 시장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위치냐 주식을 이야기한다면 글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지금 급락을 기대해야 되냐? 아니 그렇진 않아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과 모레장이 명절 전에 옵션 만기가 걸려 있어서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끝난 이후에 명절 이후에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주식을 좀 퍼담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명절 끝나면서 우리가 주식을 퍼담게 되면 그때부터 시장이 만약에 올라가면 2월 말에서 3월 초에 한번 급발진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장이 올 거예요. 그럼 거기가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부터는 좀 하락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날에 지난주였죠. 목금 이틀 동안 1박 2일 동안 옵션, 콜옵션이 200배가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그죠? 2000%면은 20배고요. 2만 프로면은 200배입니다. 2만 프로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적인 수익을 냈습니다. 또 어저께 오전에 장이 고점에서부터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미친 듯이 자동차주 다 몰아내면서 쏟아낼 때 풋옵션은 저점에서 고점까지 1400% 14배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요 우리가 상한가 가봐야 30%밖에 수익이 안 됩니다. 마이너스도 30% 플러스도 30%밖에 되지 않는데 선물 옵션은 하루에 수익이 날 때 30배, 50배, 100배가 나기도 하고요. 어저께 풋옵션 같은 경우 14배, 1400% 시세가 터지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안전하고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오늘 저한테 제 운영하는 단톡방에 어떤 분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AI 관련주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올라갈 기미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대형주 순환매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테마주를 잘 모릅니다. 중소형 종목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주의 순환매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테마주가 어떠냐라고 물으면 글쎄요, 별로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위험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반대로 테마주나 중소형 종목을 하시는 분께 가서 저기 장자방이라는 사람은 맨날 대형주 가지고 순환매 한다고 하는데 10%, 20%, 30% 먹고 만족한다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돈 되겠습니까? 그거 먹고 인건비나 나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잘하는 걸 잘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요한 건 내가 수익률이 50%, 100%, 1000% 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 금액이 얼마냐예요. 즉 다시 말해 주식을 하실 때는 제가 대형주와 ETF와 순환매 섹터별로 대장주만 가지고 거래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물량을 실 수 있느냐거든요. 여러분 매일 1000만 원 가지고만 매매할 거 아니잖아요. 100만 원만 갖고 연습 매매만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종목을 사다 보면 한 종목당 억 단위를 태워야 된단 말입니다. 1억, 2억만 하셔도 여러분 호가 단위가 달라지는 게 보이실 거고 한 종목에 1, 20억씩 한번 사보셨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100억씩 사보셨나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돈을 벌 걸 생각해 보시면 나는 잃지 않고 안정적인 매매하는 것, 저는 그게 주식의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여기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 자기 성향이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테마 매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벤트, 이슈 매매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하면서 주식은 그냥 무조건 안전빵, 나 손해 안 볼 거야, 죽어도 손해 보기 싫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여러분께 방송 출연하면서 출연료 안 받거든요. 여러분께 강의료 받지 않습니다. 종목 드리면서 제가 또 뭐 다른 대가를 요구한 적이, 커피 한 잔도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제가 드렸으면 드렸죠. 그렇다면 내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방송하고 공짜로 내 공부한 내역들을, 내 인사이트를 나누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 와서 욕먹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손해 안 나는 종목 위주로만 하려고 애를 쓰니까, 주식하면서 손해 나신 분들은 제가 아는 종목들이 뭐 굉장히 크게 수익세가 나는 종목도 있어요. 1년에 몇 개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진입해서 10%에서 30% 정도 수익 나면 그냥 털고 나오고, 10%에서 20% 팔고 나면 털고 나오고, 이런 형식의 순환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빵에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 전에 하나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장중에 실시간 매매를 함께 보여드리는 방송을 합니다. 내일이 그날이고요.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장장 7시간 동안 입에 단내나게 떠들 예정입니다. 선물 옵션 할 줄 모르시는 분, 그리고 해봤지만 혼자 수익 못 나는 분, 수익을 낸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수익 내다가 깨지고 수익 내다가 깨지는 분 계십니까? 내일 제가 운영하는 공개 방송 와주시기 바랍니다. 8시 45분 시초가부터 매매합니다. 따라서 8시 30분 이전에 입장해 주실 걸 권장합니다. 8시부터 입장 가능하니까 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일 저는 보통 8시 45분 시초가 땡부터 10시에서 10시 반이면 하루에 해야 될 매매의 한 70%가 끝나는 사람이거든요. 늦지 않게 오셔서 오전 매매 보시면서 이 사람이 선물 옵션 이렇게 매매하는구나 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내일 오셨을 때 지금 오늘 제가 종목들 쭉 말씀드리는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 종목 여기서 산다, 이 종목 여기서 판다, 디테일하게 간단하게만 생방송 중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5분이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 오시는 분들께는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내일 여러분 온라인 특강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핸드폰 꺼내시고요. 여러분 TV 앞으로 가십시오. TV 앞에 가시면 네모난 모양의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딱 켜가지고 갖다가 핸드폰 대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실수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이렇게 갖다 대면 안 닿아요. TV 앞에까지 오세요. TV 앞에다 갖다 대셔야지, 팔만 뻗으면 안 닿거든요. TV 앞에 오셔서 이렇게 갖다 대시면 QR코드 찍어 놓으면 이렇게 링크가 타요. 링크 딱 누르면 입장 가능해지고요. 또한 오픈 채팅방에서 홍당무 장자방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사한 저를 사칭하는 톡방들이 요즘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은요, 인원수가 1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10명, 20명, 30명 이런 거 제 방 아니니까 들어가지 마시고 얘가 900명, 1000명 넘어가는 방인가 보시면은 인원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방송 중에 들어오셔야 내일 공개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이 전후 시장 상황 무엇보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전문가님이 온라인 특강을 또 하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7일 수요일 바로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온종일 그것도 무료로 진행되는 특강을 또 열어주실 건데요. 선물 옵션의 기초부터 실전 매매법까지 직접 보고 맛보고 경험하고 또 확인하면서 공부까지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꼭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이 특강 링크는 오직 톡방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일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특강 링크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서둘러서 우리 전문가님이 운영하시는 노란 톡방 이 시간을 통해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가 생성돼 있습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TV 화면 앞으로 오신 다음 QR코드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은 샵 3989번으로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입력하시고 문자 내용에 장자방 이렇게 3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답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링크 타고 직접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앞서 설명을 또 해주셨듯이 워낙 수익을 잘 내주시고 안전하게 매매를 도와주시다 보니까 사칭 계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송에서 띄워드리는 이 QR코드 타고 혹은 문자 방법 이용하시면 안전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방법들 활용하셔서 시간 안에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은 또 일부에 어떤 내용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예, 지금 제가 시장의 주도 섹터에 관한 얘기와 그다음에 네. 시장이 조정 시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멘트주, 건설주가 지금 바닥이니 응집 과정에서 매수를 해라. 만약에 이거 손해나면 멱살 잡아도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많이 올라서 멱살 안 잡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 이야기할 거고 그다음에 중장기 종목으로 저는 KT하고 CJ 대한통운 두 종목을 계속 끌고 오고 있는데 작년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매수했던 것이 CJ 같은 경우,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85% 정도 좀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요. KT 같은 경우도 30% 정도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만족하자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유 수량의 7, 80% 차익 실현 날려라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현금 확보하시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좀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이제 조만간 조정을 내려오기 시작하면 떨어질 때 잘 못 팔거든요. 그래서 한 80%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 20%는 내비둬 보고 떨어지면 또 나머지 그 80% 현금 가지고 또 다시 물량을 채워보겠다라는 생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섹터별로 하나씩 점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보시면 제가 1월 29일 날 여러분께 보냈던 단톡 문자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도 섹터로 올라가고 있는 거는 자동차다. 그래서 개별주는 기아와 현대차, 한국타이언테크놀로지 얘를 집중적으로 매수한다. 우리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조정 시에 매수할 섹터가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LG전자 위주로 사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 2차 전지에서 종목을 찍어드렸습니다.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네 종목을 찍었고요. 다른 거 보지 말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중심은 상승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정 시에 제가 매수를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현대미포조선하고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조선주 관련해서는 얘들. 근데 얘는 처음부터 한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2, 3주, 3, 4주 걸려서 천천히 매집하세요. 2월 말까지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외에 제가 건설주 섹터에서는 GS건설과 현대건설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조정 시에 사두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 삼성물산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또한 시멘트 관련 주 종목에는 아시아시멘트하고 쌍용 CM이 말씀드렸고 철강에서는 고려아연과 현대제철 이렇게 한 10개쯤 되는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들이 왜 좋다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고 그 위에 제가 뭐라 했냐면 선물 335 선물 337 요 구간 안에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저는 어떤 얘기 드리냐면 시장을 상방으로 보겠다.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고 1차 344, 45 여기까지 보시고 만약에 돌파한다면 351에서 53 정도 오면은 일단 종목들 차익 실현하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월 29일이었습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2월 6일입니다. 자, 어저께 장이 엊그저께 급등할 때 354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한 것보다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전부 다 청산했고 주종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시장이 고점 찍고 나서 이제 밀릴 때 인버스 배팅을 시켰거든요. 인버스 배팅을 시켰는데 수익률이 보시면 4.85%입니다. 저희 지금 교육생분 중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사셨습니다. 주수가. 그래서 수익 금액이 1,340만 원. 인버스로 수익을 이렇게 내셨네요. 어저께 제가 반 이상을 청산하시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9월 19일 날 장 빠진 데서 10월 말까지 급락할 때 인버스 몰빵 얘기했는데 그게 24% 수익 내고 팔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올라갈 때 코덱스 레버리지 수익률이 되게 좋았습니다. 엄청나게 시장이 급등했으니까. 그리고 1월 2일 날에 인버스 이야기하면서 1월 중순까지 장이 빠지는 수익을 챙겼고요. 근데 이분은 그걸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2월 초에 시장이 왕창 올랐다가 다시 한번 떨어진다라고 했더니 사셨는데 제가 지금 요 인버스는 계속 끌고 가는 추세가 아니다. 단타로만 치고 빠진다라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시황대로 보시면서 세게 가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구나라고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입니다. 제가 ETF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 종목은 크게 우리가 성장 주도주 섹터가 3개가 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 2차전지, 세 번째 자동차입니다. 이 3개가 왜냐하면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얘가 시총에서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반도체 관련 업종이 무너졌을 때 시장이 세게 가기는 어렵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자동차 업종입니다. 우리가 완성차로는 현대차와 기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품주로는
현대위아,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그다음에 H만도 이렇게 네 개가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종만 우리가 이렇게 합친다 하더라도 시총 전체의 15에서 2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반도체 두 개만 가지고도 우리 전체 시총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요. 거기에 2차 전지가 지금은 많이 죽었지만 한참 거품 막 일었을 때는 한참 비중을 더 높였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세 개만 가지고 한 55에서 65% 정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업황입니다. 따라서 지수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시장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혹은 조정장이냐 횡보장이냐를 판단하기에 이 세 개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시장이 막 급등할 때는 막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이번에 누가 올렸나요? 자동차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업종은 제가 여러분께 여기 1월 19일 날, 17일 날, 18일 날에 뭐 했냐면 17,500원에서 코덱스 자동차 사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안 물릴 거라고 17,500원부터 사라고 이야기했는데 비중 한 20, 30% 그러면서 얘가 치고 올라갈 때 아쉬웠던 건 요 날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에 시장이 고점 찍고 밀릴 때 다 팔아먹으면서 아, 잘 팔았다 생각했어요. 왜? 팔고 났더니 3%, 4%가 급락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왜냐하면 시가 고가로 그냥 밀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장이 올라서 A씨 털린 것 같다고 다시 한번 사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쭉 치고 올라서 21,000원 어저께 찍을 때 일단 다 던져라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세계 섹터가 돌아가면서 움직여요. 그때는 상승장일 거예요. 그런데 세 개 중에 두 개가 꺾이면 장은 하락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이렇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섹터 여러분 지금부터 종목을 한번 저랑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쉬어가는 장에서 해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첫 번째 시멘트주 아까 얘기했던 쌍용 CME입니다. 쌍용 CME 같은 경우는 제가 얘가 떨어질 때마다 여기 5,500원, 5,700원대에서 여기서 사자라고 이야기를 1월달 내내 드렸거든요. 1월달 조정장이었잖아요. 그래서 할 거 없으면 시멘트, 그다음에 철강, 그다음에 건설 얘들을 좀 사놓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제가 지난주였나요?부터 제가 만약에 시멘트주에서 손실 나면은 멱살 잡아도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멱살 안 잡혀도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서 쭉 치고 올라가서 어저께 이게 제가 왜냐하면 방송국 오는 날 차트를 이걸 만들 수가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요. 어저께 제가 종가상 보통 저녁에 밤에 새벽에 1시까지 해서 작업을 했는데 자, 어제 종가상 어땠냐 8.27%로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멘트주가 앞으로 더 갈 겁니다. 더 많이 성장할 건데 얘는 일단 차익 실현 한번 해주고 눌림 오면 또 좀 잡자라고 이야기해서 7, 80% 차익 실현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학교 졸업하고 나서 뭐 대학 때 배운 것도 그렇지만 사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 중에서 저에게 가장 유익했던 과목은 정치 경제였던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시간에 요즘은 정치 경제를 배우는지 뭘로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요새 학과 커리큘럼 잘 몰라서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정치 경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두 개를 배웠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게 지금도 유용하게 써먹는 있는 지식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수요와 공급입니다. 우리가 가격 가치라고 하는 건 글쎄요 시장에서 결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민수 아나운서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민수 씨 핸드폰을 하나 사요. 네. 그러면 보통 요새는 핸드폰이 뭐 싼 거는 보급형부터 비싼 네. 거는 수백만 원씩 해요. 네. 그럼 만약에 뭐 핸드폰이 150만 원이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사야죠. 네. 필요하니까. 네. 근데 핸드폰이 150만 원 하는 게 300만 원 뜁니다. 네. 삽니까 안 삽니까? 머뭇거리고 엄청 머뭇거리겠죠. 주저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네. 핸드폰 가격이 1,000만 원 됐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절대 못 살 것 절대 못 같은데요. 삽니까? 그러면은 1,000만 원 돼야 되겠네요. 자, 근데 만약에 핸드폰 하나의 가격이 네. 1억씩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핸드폰 살 수 있을까요? 엄두도 못 낼 것 저 같아요. 같아도 안 살 것 같습니다. 네. 자, 무슨 얘기를 여러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내가 적정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라는 건 이렇게 장이 올라가면 네.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 적정 값어치로 내려와요. 너무 많이 떨어지면 적정 가치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적정 값어치라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만 얘가 싸냐 비싸냐를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우리 민수 아나운서랑 이제 같이 우리가 일을 한 지가 1년 정도 됐거든요. 네. 제가 처음 왔을 때 네. 약간 호흡을 버벅거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냐면 민소 씨 이거 멘트 할 때 한 네.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면은 버벅거리니 맞아요. 문장의 길이를 짧게 한번 얘기해봐요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호흡이 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꼬이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맞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이제 사회 초년병이라서 생초짜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어쩌면 내가 사인받을 만큼 유명한 아나운서가 될 수도 있고 굉장한 베테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1년 전에 김민소라는 주식과 지금 1년 후에 김민소라는 주식의 가격은 당연히 가치가 달라졌겠죠. 올라갔죠. 네. 예,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더 올라갈 텐데 네. 문제는 너무 많이 오르면 이제 몸값이 깎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원론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네. 쌍용 CME라고 하는 이 주식도 자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라는 개념에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한국 레미콘 산업협회하고 건설협회에서 나오는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쯤 본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시멘트 공급 총량에 우리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다 해도 한 70%에서 90%밖에 충당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치 얘기 아닙니다. 예, 뭐 정치 얘기하면 자꾸 민감해하셔서 정치 얘기가 아니라 밑밥 깝니다. 정치 얘기 아니야. 예, 근데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앞전 문 정권과 현재 윤 대통령의 정권, 이 양 정권이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다 꽝인 것 같아요. 정치 발언 아니에요. 팩트예요. 다 꽝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문정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세금 정책을 뭐 부동산을 하나 이상 갖고 있으면 다 적폐예요. 나쁜 놈인 거야. 쟤는 진짜 부동산으로 이익을 보면 너무 나쁜 놈이야. 근데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었어요. 그러면 당신이 산 가격은 자산 가치는 무조건 떨어지는 게 정의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 여러분, 네 거 너무 올랐잖아. 너 2개, 3개, 4개, 5개 갖고 있어. 너 그렇게 부자 되든 나쁜 놈이야라고 이야기하려면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떨어져야 정의잖아요. 근데 니들이 갖고 있는 건 오르면서 왜 내가 갖고 있는 건 오르면 적폐라고 합니까? 저는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서 자산이 늘어난 건 욕할 수 있는데 애쓰고 노력해서 세금 내고 내가 그걸 돈을 모아서 그 돈 가지고 무언가 좋은 걸 사고 좋은 집에 가고 싶고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내가 어디 유학을 아이들 보내고 싶고 그게 왜 적폐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전 정부는 그런 이념의 패러다임을 계속 프레임을 씌우면서 세금을 무지하게 두들겨 팼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정치 쇼를 하면서 세금 두들겨 패가지고 결국 뭐가 되냐면 집값이 한없이 오르다가 정권 말기쯤에 떨어졌는데 그들의 정책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경기 사이클이 꺾여서 내려갔어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정부도 여러분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집값을 내리고 싶었다면 앞전 정부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았을까요? 신규 아파트들을 대량으로 공급해서 지었다면 집값은 당연히 내려갑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모를까요? 다시 말해 세금 정책에 규제하면서 정치 행위를 하는 것뿐이고 쇼맨십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 집값을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도 오면서 새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할 거예요 얘기했는데 실제 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공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정책적으로 세금 정책으로 뭐 이건 어떻다 립서비스하는 그런 정책들은 실제 시장에 그렇게 먹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 얘기 다 집어치워버리고 원론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저는 시멘트와 건설과 철강에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께 제일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제가 베이스를 깔았냐면 정치인들 믿을 사람이다, 못 믿을 사람이다? 못 믿는다. 정책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그런데 우리가 팩트만 한번 믿어보죠. 만약에 여러분 돈이 있다면 30년대, 40년대 구축 아파트 사고 싶습니까? 지금 새로 지어서 커뮤니티부터 화려하게 엄청 예쁘고 잘 돼 있는 새 아파트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돈이 있다면 다 신축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30년대고 20년대에서 맨날 고치다 판다는 똥차 타고 싶습니까? 지금 새로 나오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화려하게 되어 있는 새 차 사고 싶습니까? 돈 있으면 다 새 거 살고 싶고 좋은 걸 살고 싶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현재 신축 아파트가 올해 서울에 들어오는 게 평균치보다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 20-30%밖에 안 됩니다. 평년 기준. 근데 내년에는 신축 입주가 거의 없습니다. 내후년도 별로 없습니다. 26년 이후부터나 조금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서울이 노후화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주택이라는 게 내가 희소 가치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지금은 경계가 왔다 갔다 하고 금리가 높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향 평준화되고 주춤주춤 조정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경기가 다음 사이클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사이클로 올라간다고 볼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는 계속 새 걸 갖고 싶고 좋은 데 살고 싶은 폭발합니다.
이해하실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느 순간부터 가격이 미친 듯이 하이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점에 착안해서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최근 2년 반, 3년 정도 2021년도부터 23년, 24년 요 한 2년 반, 3년의 사이클 동안 시멘트 값이 적게 오른 곳은 90% 올랐고요. 많이 오른 곳은 150%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축을 하려면 아파트 평당 한 평당 500, 600이면 짓던 아파트 550, 600이면 짓던 게 지금은 최하가 870만 원 이하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 자재값이 올라서 과연 떨어질까요?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물건의 값이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이해하실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꼬맹이 때는 여러분 새우깡 자갈치 한 봉지에 100원에서 200원밖에 안 했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편의점 나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1,000원 넘더라고요. 1,500원, 1,700원 하더라고요.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짜장면 한 그릇에 2,000원, 2,500원 했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짜장면 먹으러 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기본도 7,000원 넘더라고요. 간짜장, 삼선짜장 10,000원 넘습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면 과연 경제가 후퇴해서 인플레이션이 거꾸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10,000원 하는 짜장면이 다시 1,000원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걸 믿고 있다면 제 생각에는 경제적인 이 지식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대학 때 아반떼는 1,500만 원, 2,000만 원 했던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3,000만 원 하는 아반떼가 됐고요. 그랜저가 3,000만 원 했었는데 지금 5,000만 원 넘어요. 옵션 이만큼 집어넣으면. 그게 인플레이션이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시멘트값, 철강값 과연 떨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라니까. 예, 일시적으로 3년, 5년, 뭐 몇 년은 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계속 30년, 20년, 40년, 50년 긴 사이클 보세요. 절대로 안 빠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계속 신축의 새거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 정치적으로 눌려있고 금리가 높고 상황들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건축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신축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시멘트 주식과 건설 주식들이 계속 빠지고 있다.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슬슬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어떤 건 이미 오른 것도 있다. 그럼 지금 뭐 하는 시기인가요? 건축, 시멘트, 철강 쪽이 쌀 때 매집하는 시기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결정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자, 그럼 결론 보겠습니다. 쌍용 CM이 저는 작년에 여러분들께 10월달 조정장에서 얘 사면 좋겠다. 근데 얼마 재미는 못 봤어요. 올라올 때 10%에서 13% 올랐고요. 이번에 떨어질 때 또 같은 자리 5,500원에서 5,700원 사면 좋겠다 했는데 벌써 7,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500원에 사신 분 입장에서는 7,000원이면 얼마인가요? 수익률이 25%거든요. 꽤 땡큐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70% 일단 차익 실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떨어지면 또 살 겁니다. 자, 여러분 언제 살 거냐, 얼마에 살 거냐 궁금하시죠? 단톡방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살 때 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늦게 사신 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수익률이 나왔는데 좀 늦게 사셨어요. 여기 제가 얘기할 때 추격하면서 지난주에 사신 것 같습니다. 6,000원 이상에 사신 것 같은데 수익률이 11.86% 오늘 감사합니다라고 수익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아시아시멘트입니다. 제 톡방에 계시는 분들께 무료방에 전부 다 가격을 콕 찍었습니다. 얼마에? 1,250원 밑에서 사라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1,250원 밑에서.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사라 할 때 며칠 동안 살 기회 줬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거래일 동안 1,250원 밑에서 매집 기회 드렸고요. 비중 20%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얼마 온나네요? 오늘 11,300원 어저께 종가 돌파했습니다. 벌써 수익 10% 넘어갔지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사서 30%, 50%, 100% 수익 나야 수익이다? 아니요. 중요한 건 비중을 채워서 내가 10%, 20%씩 따박따박 안전하게 잃지 않는 것, 그게 돈 버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내가 돈이 쌓이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바닥권 시멘트주는 응집됐다.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면 그럼 시멘트주 언제쯤 폭발할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미친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멘트주, 철강주, 건설주가 한바탕 랠리가 있기 전에 저는 떨어질 때 사고 10%에서 30% 올라오면 수익 실현하고 또 떨어지면 또 매집했다가 근데 한 번에 사면 안 돼요. 이 종목들은 보통
한두 달 정도, 뭐 짧으면 2, 3주 정도 매집하고 길면 한두 달 정도 천천히 사요. 언제? 종가의 1시 반 넘어서 질질질 흘러내릴 때 그때 모아놓고 또 일부 또 다음 날 또 흘러내리면 모아놓고 그러면서 한 달, 두 달간 천천히 매집했다가 시세가 터질 때 한 방에 빠방 터지거든요. 보시면 아시아시멘트 같은 경우 바닥에서 매집했다가 한 방에 여기 여러분 15%, 20% 이렇게 장대봉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천천히 가다가 어느 순간 장대봉을 만들어내는 것. 근데 지금은 되게 예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직 장대봉 안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 참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CJ 대한통운 보시게 되면 제가 수익률 80% 이미 돌파했다. 얼마? 8만 원 밑에서부터 7만 원까지 열심히 매집 이야기하고 벌써 14만 원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14만 원 이상에서는 우리가 7, 80% 차익 실현 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서는 여기 10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이 구간 안에서 여러분께 또 매집 또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이 종목은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왜 그랬는지도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입 아프니까 그만 떠들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KT입니다. 제가 중장기 종목 들고 있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KT하고 CJ 대한통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얘를 내 비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단기 거래가 어려우신 분은 CJ 대한통운하고 KT에다 비중 50% 채우라고 이야기 드렸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 교육생분들 중에서 아이를 출산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 명의로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무상 증여가 가능해요. 그래서 신생아도 가능하거든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2천만 원을 아이 명의의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증여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T는 연간 5%씩 배당금을 주니까 여러분이 그 아이가 한 살 태어나가지고 10살까지 있으면 배당금만 50%예요. 이해하실까요? 배당금만. 내가 그래서 2천만 원 증여해가지고 한 종목 1,000만 원은 KT 사고 1,000만 원은 CJ 대한통운 사시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과 가을에 걸쳐서 샀는데 지금 CJ 대한통운은 80% 수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0만 원 산 게 얼마 수익이에요? 800만 원 수익이겠죠. 그죠? 이미 1,800만 원 됐으니까 원금에 플러스 내 원금 2,000 대비로 40% 수익이 나겠고요. KT 같은 경우는 39,000원. 저희가 29,000원에서 3만 원대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이렇게 올라 33,000원에 10%쯤에 반 털고 내려올 때 31,000원, 32,000원 또 사가지고 지금 39,000원 찍을 때 또 6, 70%, 7, 80% 차익 실현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계속 CJ 대한통운하고 KT 이렇게 제가 몇 개 안 찍어요. 중장기 종목은. 그래서 좀 느린 호흡으로 천천히 가시면서 샀다 팔았다 하시면서 다른 종목 사지 마세요. KT 샀던 건 KT만 사세요. CJ 대한통운 샀던 건 걔만 사세요. 시멘트 샀던 건 시멘트만 샀다 팔았다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3년에서 5년 끌고 가보시면 여러분 계좌가 반드시 불어 있습니다. 얼마나 불었는지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쌀 때 사야 되는 거야. 사자고 할 때. 팔자고 할 때 막 사지 마시고 뒤늦게 사지 마시고 조정이 안 나오면 내 거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주식은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거라고? 쌀 때 사는 거야. 근데 주식을 사는 조건 아까 수요와 공급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나는 얘가 수요는 폭발할 거야. 자, 아까 제가 얘기하다 좀 약간 정치 얘기에 민감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좀 민감해도 할 건 합시다. 예. 내가 여기 새 거 지어야 되고 아직 너무 서울이 노후화돼 있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막 지어서 개발이 돼야 되고 재건축, 재개발 이런저런 게 될 게 이만큼 쌓여 있어요. 아직 승인 안 나서 못한 거 많아요. 근데 얘들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시멘트 공급량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수요는 폭발하지. 그럼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죠. 시멘트 가격 오르면 어떻게 될까? 시멘트 회사의 주가는 주당 순이익률은 훨씬 높아질 거예요. 기업 이익률이 높아지니까. 그럼 주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참 갈 자리가 남아있고 앞으로 향후에 3년, 5년, 7년 동안 건설이 계속 쌓여가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멘트주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바닥을 박박 껴요. 그죠? 그러면 계속 응집하고 아까 쌍용 CME 같은 건 막 튀어 올라갔고 아시아 시멘트는 한 10%, 20%, 30% 올라갔다가 주저앉기를 계속 지금 최근 한 2년 동안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가 이러다가 한번 경기 한번 타서 왕창 올라가는 경기가 움직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 건설 경기, 시멘트, 건설주, 철강주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부자가 되는 장이 오는 거예요. 언제? 제가 21년도 1월 첫 주에 지금 여기 팍스TV에 여러분 나왔을 때 제가 그 종목을 뭘 찍었냐면 현대미포조선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45,000원짜리가 두 달 만에 95,000원 가면서 더블 났거든요. 그 뒤로 몇 달에 한 번씩 떨어지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를 반복하면서 지금 저는 4년째 해가 지났으니까 4년째 조선주를 좀 이야기 드리고 있고 아마 조선주 공략이 올해가 마지막일 거예요. 저는 올해 시세 나고 나면 더 이상 안 건드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산업의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차트상에 떨어질 때 싸게 사는 것 필요하다. 그리고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얘가 몇 년에 걸쳐 시세가 나는 과정을 보다가 내가 이만큼 목표였지만 조금 덜 가는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것이 저는 소위 말하는 인베스팅, 투자자 관점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그렇게 보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뭐요? 시멘트, 조선, 그다음에 시멘트, 조선, 건설, 철강 얘네들이 제일 괜찮아요. 종목에 대한 얘기는 지금 방송에서는 짧게 드렸고요. 내일 여러분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오시게 되면 상세하게 포인트들 다 한번 찍어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선물 옵션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시멘트, 조선, 철광과 같이 우리 전문가님이 픽한 이 종목들의 장중 실시간 전략은 오직 톡방 안에서만 녹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장중 전략 필요하신 분들 지금 빠르게 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노란 톡방 입장하시는 분들께 이벤트까지 하나 마련돼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장 마감하는 오후 3시 30분까지 무료로 선물 옵션 매매법 온라인 특강 또 진행을 해주실 건데요. 선물 옵션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모두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이 매매법과 매매 전략에 있어서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요. 지금 빠르게 톡방 들어오셔서 내일 진행되는 이벤트 특강 링크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우측 하단 QR코드 생성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QR코드 찍고 빠르게 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샵 3989번으로 장자방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전송해 주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상승장은 물론이고요. 시장이 고점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인버스에 베팅하게끔 또 가이드를 주시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해도 흘러내려도 조정이 나와도 행보가 나오더라도 우린 또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발 맞춰서 시장을 딛고 일어서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우리 초대박 시세가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선물 옵션 매매법 조금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물 옵션은 우리가 주식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주식은 상승해야만 수익이 나요. 근데 상승률이 하루에 최대가 30%가 상한가입니다. 하한가도 30%밖에 안 빠져요. 그런데 선물 옵션은 재밌었던 게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하루에 콜 옵션이 24배, 2,400%가 터졌고요. 어저께 시초가부터 장이 왕창 밀어버릴 때 풋 옵션은 1,400%, 14배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내가 만약에 반토막 난 계좌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1억 가지고 있는데 5천만 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 5천만 원밖에 안 남은 반토막 난 계좌가 내가 다시 1억의 원전을 회복하려면 난 어떻게 될까요? 2배가 나야 돼요. 100%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까먹을 때는 50% 까먹었는데 벌을 때는 100%를 벌어야 된다? 야, 이거 뭔가 불공정하지 않나?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으로 내가 100% 벌려면요. 저는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주식하고 선물 옵션 이거 분석하는 직업인데도요. 제가 1년에 100% 2배가 나는 종목을 거의 못 찾아요. 왜냐하면 선물 옵션 하느라고 주식을 잘 못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내가 잡아서 들고 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연간 내가 정말 좋은 수익률을 봐야 한 종목에 30에서 50% 정도 보는 것 같고 어쩌다가 작년에 롯데관광개발이 78% 수익 줬거든요. 그게 저는 최고 수익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했던 건. 그러면 생각 가만히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수익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에 한 100억쯤 있는 사람이면 1%만 수익 나도 1억을 벌 수 있어요. 10억 있는 사람 입장에서 1%면은 얼마 벌어요? 1,0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1%면 얼마 벌어요? 1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파이가 크면 조금만 움직여도 수익이 크다. 알고 있죠. 근데 그렇게 큰 사람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사람 빼고는 글쎄 그렇게 내 성장으로 내 자수성가로 그만큼의 큰 자금을 마련하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금 빼고 나갈 돈 다 빼고 나면 그렇게 돈 잘 안 모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적은 돈을 가지고 큰 돈으로 수익을 계속 불려갈 수 있는 시장이 있느냐라고 저는 물어본다면 그게 선물 옵션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개념만 간단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기준점이라는 걸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콜 옵션 C라고 제가 표현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풋 옵션 P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콜 옵션 얘가 올라가요. 상승장이다. 그럼 나 뭐 사야 될까? 콜 옵션 사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락장.
장이 빠지게 되면 풋옵션 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한다. 옵션은 나 콜 사면 되는구나. 콜장이야. 우리가 영어로 롱이라고 얘기하죠. 천천히 오래오래 간다 그래서 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풋옵션 장이 하락하는 방향을 숏친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럼 뭐가 기준으로 올라가냐 내려가냐 기준을 세우냐면 우리가 기준 가격이라는 개념을 세워요. 자, 그래서 여기 이날 지금 보시면 콜옵션은 2.65라고 하는 가격이 기준점이 되고요. 풋옵션은요 1.20이라고 하는 가격이 기준점이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역시 가격이 좀 낯선데 뭐지? 귀에 안 들어와, 눈에 안 들어와.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주식 한 주당 7,000원짜리 8,000원짜리 이해되시죠? 한 주당 10,000원짜리 12,000원짜리 이해되시죠? 주식은 우리가 10,000원, 7,000원, 50,000원, 10만원 이렇게 부르는 호가 단위로 생성이 돼 있는 거고 선물의 옵션에서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라고 이렇게 숫자가 분류계 규칙이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2.65 그러면 26만 5천원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1.20 12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 숫자가 낯설은 거야 좀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니까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개념을 좀 이해하십시다. 그래서 기준점 2.65 그러면 아침에 콜옵션 기준점 얘가 장이 올라갈 때는 콜이 올라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 기준점이 깨지는 순간 장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이해하셨죠? 반대로 풋옵션 1.20 얘가 기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콜이 반대로 올라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장이 오른다 내린다 난 뭘 보면 된다? 옵션의 기준점에서 어떤 놈 콜이 무너졌냐? 하방이다. 풋이 무너졌냐? 상방이다. 이 개념만 잡으시면 선물 옵션이 주식보다 훨씬 쉬워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2월 5일입니다.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아침에 9시 16분에 제가 뭐 했냐면 시가의 하방에다가 풀베이팅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 달 가야 몰빵 풀베이팅성 이야기가 두세 번 할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승부를 걸으라고 가지고 이에 악물고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 수익률을 보시면 오전에 9시 27분에 수익률이 풋옵션이 239%고 여기 종목은 89%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수익 금액이 얼마냐면 4,589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1년치 연봉을 우리 몇 분 만에 장 출발하고 30분 만에 벌었다고. 자, 어떤 장이라 그게 가능하냐라고 보시면 보세요. 자, 어저께 시초가 장 출발과 동시에 이렇게 장이 왕창 빠지기 시작해요. 시가부터 하방 잡아서 풀베팅 몰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10시 반쯤까지 버틴 것 같습니다.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끙끙거리면서 버텼는데 제가 문자까지 드렸습니다. 자, 단톡방에 들어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제 얼마까지? 선물 345까지 빠진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어제 고점이 얼마냐면 354예요. 여러분 53.70입니다. 353.70인데 반올림에서 354라고 생각하시고 345까지 빠질 거라는데 44.80까지 빠졌으니까 45에 모두 차익 실현이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공개 문자, 공개 카톡방에 싹 다 문자를 뿌리며 저기까지 빠질 거라고 끌고 가라고 이야기해서 거기서 몽땅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승부를 걸었냐면 기준점이 뭐냐면 여기 3.85 이게 콜옵션이거든요. 3.85 콜 기준이 붕괴되는 순간부터 장은 빠지는구나 우리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때에 풋옵션이 0.35가 저가거든요. 시가부터 몰빵 얘기했으니까 0.35는 체결이 안 돼요. 그래서 37, 38, 39, 40 이렇게 올라가면서 빠바바방 샀거든요. 근데 얘가 얼마 가냐면 5.38까지 가요. 자, 풋옵션 몇 프로 갔냐면 1,300%, 1,400%. 내가 원금 대비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약 14배, 15배의 시세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여기서 10시 반쯤 저점 찍고 나서 자, 단기 반등 한번 봅시다라고 들어갔는데 그 반등이 얼마가 갔냐면 제법 많이 올랐죠. 오르다 밀고 오르다 밀고 오르다 밀고 계단식 상승을 했는데 콜옵션 저점에서부터 얼마가 갔냐면 얘가 14배가 올랐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식으로 백날 열심히 해봐야 하루에 먹을 수 있는 폭은 얼마다? 30% 상한가 그 이상 못 갑니다.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그럼 봐봐. 상승장에 나는 그러면 주식하면 되지 뭐하러 선물 옵션 하냐고? 이 참 무식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올라갈 때 바닥 찍고 올라갈 때 내가 시작과 동시에 여기 빵빵빵 치고 올라가는데 오를 만한 종목을 미리 내가 준비해놓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세요? 쉽지 않을걸? 내가 시나리오로 야 이거 올릴 거야 내릴 거야 계산해놨는데 그게 아닌 장이 왕창 빠져버릴 때 내가 종목 살 수 있냐고. 못 산다니까. 그 실시간 언제 검색해가지고 뭘 삽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대일까요?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은데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선물 옵션의 장점은 뭐냐면 지수가 빠졌어. 그리고 상승 터닝할 때 난 뭘 살 수 있어요? 바로 선물을 매수해서 끌고 올라가면 되고 혹은 콜 옵션을 샀더니 이렇게 올라간다고. 왜? 풋 옵션이 고점에서부터 죽어버려요. 왜? 기준점이 깨지니까 그때부터 장은 반등한다고요. 우리가 이 개념을 아시게 되면 와, 어제 같은 장이 노다지 캐는 장이구나. 왜? 우리가 한 달에 최소한 두세 번은 몰빵할 기회가 있고 몰빵의 옵션은 여러분 하루에 보통 일주일에 내가 아무리 못 벌어도 10%, 20%, 30%는 무조건 벌어요. 완전 생초보자들 한 달, 두 달 정도만 적응해서 배우시고 나면 한두 달 정도는 배워야 그래도 초보자 할 거 아닙니까? 모의 투자도 좀 해야 되고 익혀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한 3개월, 5개월, 6개월쯤 되잖아요. 하루에 내 원금의 10%, 20% 버는 건 별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금액이 많으면 어떨까요? 내가 여러분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10%, 20% 벌면 50만 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버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1억, 2억 가지고 10%, 1000, 2000을 벌려고 들면 마이너스 칠 때도 1000, 2000 손절 쳐야 될 텐데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돈 많이 지르면 못 견뎌요. 이해하십니까? 선물 옵션은. 선물 옵션 어렵다는 건 다 그것 때문이거든요. 적게 시작하셔서 천천히 늘려가시면 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2월 2일 날 보시죠. 이날이 저희가 사상 최대치의 수익을 냈던 날인 것 같습니다. 장 출발하고 나서 오전에 시작과 동시에 쭉 올라갔는데 얼마를 벌었냐면 6천만 원의 이익을 내셨네요. 자,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벌었을까요? 여기 보실까요? 오늘 리딩 최고였습니다. 9시 땡 하자마자 위클리 콜옵션 1.8에 샀는데 5.5의 전량 청산 300% 수익 났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원금에 300% 버는데 불과 얼마 걸렸다고? 3시간. 오케이?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장 출발하고 나서 전날 가격보다 갭상승해서 하루 종일 올라요. 그럼 이걸 다 견딜 사람이 누가 있냐고. 저도 못 견딥니다. 저점 사서 고점까지 전 못 견뎌요. 솔직한 거예요, 그게. 그죠? 내가 먹을 수 있어. 나 다 먹었어. 멍치지 마. 계좌 까보세요. 그렇게 못 먹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팔고 끝냈거든요. 그랬더니 더 많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날 당일날 23배가 났습니다. 2300%. 그러면 내가 23배 못 견디죠. 그 견딜 사람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23배 날 때 2배, 3배는 먹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그죠? 또 내가 23배 날 때 좀 더 숙달된 사람은 5배, 10배는 먹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우리가 주식에서 100날, 1000날 해도 내가 200%, 300%, 500%, 1000% 먹기는 사실상 신기루 같은 거예요. 거의 못 먹어요. 내가 100명이면 한두 명 먹는다니까. 1000명이면 글쎄 10명, 20명 먹으면 많이 먹어요. 그렇게밖에 못해. 10배, 20배 가는 건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선물 옵션은 이런 기회가 일주일에 100%, 하루에 100% 원금 대비 내가 저점에서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기준, 하루 진폭 기준 100% 더블 이상의 시세가 나는 게 주 5일이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근데 하루 이틀 있어. 매주. 그리고 여러분 한 달이잖아요. 4주, 5주짜리 한 달이 있다면 300%, 500% 터지는 건 아무리 못해도 3번, 5번의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운이 좋으면 10배, 20배, 이렇게 50배, 100배가 터진다고. 그러면 3개월 잡잖아요. 그럼 내가 10배에서 50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최소한 4, 5번은 만나. 여러분 인생이 트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매매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수익의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나을까요? 적게 오는 게 나을까요? 내가 10%, 20%, 30% 먹는 주식 게임을 하는 게 나을까? 선물 옵션이 나을까? 전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내일 8시 반에 저는 여러분과 장장 7시간 동안 온라인 선물 옵션 무료 리딩 방송을 공개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선물 옵션 안 해보신 분, 했는데 수익 잘 못 내는 분, 혼자 못 하겠는 사람, 그래 장자방 네 잘한다는데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나도 한번 구경해 보자. 그런 마음 드시면 괜찮아. 내일 들어오십시오. 내일 종일 보시면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리고 종목들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톡방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옵션도 그렇고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이 기준점을 잘 잡아서 대응 전략, 매매 전략을 또 촘촘히 세워가야 할 텐데 톡방 들어오시게 되면 그 기준점 또 명확하게 풀어드리고 잡아드릴 거니까요. 함께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오늘 노란 톡방 입장하시는 모든 분께 또 무료로 이벤트 특강 링크까지 제공을 해드릴 거거든요. 특강 링크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강이 바로 내일 오전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톡방 들어오시지 못한다면 그 특강 들을 기회가 영영 사라지거든요. 오늘 꼭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특강은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장 마감하는 3시 30분까지 하루 종일 진행이 되니까요.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선물 옵션 매매법의 실전 매매부터 시작해서 매매법 교육까지 기초자, 초보자들은 물론이고 또 실력자 분들까지 도움되는 시간이니까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특강 링크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QR코드 스캔하시면 간편하게 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혹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내용에 장자방 이렇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